청년기, 이게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할까요?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야 가정이 있는 것이고 직업 생활도 마찬가지. 요즘에 직장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 이게 옛날에는 이게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직장도 갖고 또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발달 단계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의 개념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발달 특징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여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네 뭐 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요즘은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상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 치유농장의 손님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수목적형 대상을 하다 보면은 중년기와 노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다 그러면은 보통의 청년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특수목적형 대상, 그래서 문제가 딱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 되는데 중년기에 이제 신체적 노화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년기 때는 이 신체적 노화가 이제 항상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이런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목적을 잡고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게 맞게 이제 적용을 하면 돼요. 노화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걸 늦추기 위해서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이 감소하니까 대인관계를 계속 맺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심리적인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체적 영역에 있어서 설정 가능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목적, 인지적 영역에서 목적, 심리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목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목적, 이 샘플이 쫙 나와 있어요. 이따가 쓸 때 이걸 참조를 좀 하세요. 그래서 내 대상이 누구다, 내 대상이 누군데 이 대상의 어느 영역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 예를 들어서 행복감을 증가시키겠다, 행복도를 증대시키겠다. 이거는 목적이에요. 거시적인 것이고 포괄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목적이고, 그러면은 이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쓰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서 목표로 적으면 돼요. 이따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사례가 나왔네요. 자, 목적이 대인관계 향상이에요. 대인관계 향상이라는 것은 외톨이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청소년들, 또는 뭐 실직 되신 중년들, 여기 직장을 안 가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줄어들고 정말로 자기의 관심 있는 사람이나 조금 만나게 되고 대인관계가 막 줄어들어요. 이게 와서는 이제 친절하게 인사하고 긍정적으로 대화 나누기, 긍정적으로 공장에 와서 대화 나누고 뭐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8일기 동안에 참석한 사람들과 한 번씩 다 대화를 해본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뭐 한두 사람 사귄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농장이나 집을 방문해본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심리 정서적 영역에서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이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청소년들한테 특히 더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자존감이 없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쉽게 삐지게 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평화롭지 못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청소년기 때 또는 어린이 때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커가면서 어렸을 때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커가면서도 자존감을 계속 가지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렸을 때 자존감이 약해버리면은 커서도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높고 근데 이제 잘 지내다가도 뭐 계속 일이 안 풀려. 성인이 됐는데 그럼 또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잘렸어. 실직이 됐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은퇴를 했어. 나이 드셔가지고. 그러면은 이때 자존감들이 많이 낮아집니다. 사회생활, 사회에서 내가 이제 퇴직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안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죠. 자아 통제력이라든지 사회기술 향상이라든지. 자, 그래서 노인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목적, 목표, 활동, 예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적과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나눈 게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 대상으로 눈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키겠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정도면 뭐 목표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가지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인지장애 어르신들, 치매 안심센터에서 오신 노인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인지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뭐 손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화분 만들기를 한다. 그러면은 화분에 흙을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다. 그래서 화분이라는 게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흙을 담는데 정확하게 흙을 안 흘리고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잘 된다면은 뇌에서 지시를 하고 손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운동신경이 전달이 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흙을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10cm 높이의 화분에 흙을 담을 수 있다. 자, 자존감 향상과 관련해서 활동 결과물을 타인에게 선물한다. 자,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도 20분 이상 실외 산책에 참여한다. 대인관계가 약한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산책에 참여하는 것. 자, 인지력, 진압력, 치료사를 인식한다. 같이 참여한 사람들을 인지한다, 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목표 예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정하고 목적,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활동 계획해서 도입 단계, 전개 단계, 마무리 단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도입 단계에서는 진행자와 대상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게 도입 단계고 전개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의도한 것을 실행하는 게 전개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 정리 단계가 있죠. 자, 요거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활용 정도, 그래서 체험 모듈 균형도, 그래서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자원은 없는가, 활용하지 않는 자원이 있는가, 분석되지 않은 자원들을 활용한 내용이 있는가,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문제와 관련된 체험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치유적 접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준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완성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프로그램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예. 주 대상자가 여기 지금 30대, 40대 가정주부로 해놨어요. 주 대상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특수목적형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들이에요. 주 대상자, 그 다음에 주 대상자의 주 문제가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전체 계획서 말고 두 번째 계획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주 문제를 뭘로 받는 거니? 만성 피로 스트레스예요. 주 문제를. 근데 그것을 이제 진단하면서 육아, 자녀교육, 집안일 이렇게 바빠. 그래서 일상의 행복을 놓치기가 쉬워요. 되게 가정주부들, 전업주부들 보면은 자기를 위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애들 돌보랴, 또 집안 청소하랴, 또 빨래하랴. 그 다음에 그러고 조금 하다 보면 또 추석 돌아와. 명절. 네, 명절 신경 쓰랴. 또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지금이 환절기잖아요. 환절기 때 또 옷들이 다 여러 옷 들어가야 되고 가을 옷이 나와야 돼. 이런 거 다 주부들이 다 하잖아요. 김장. 그러고 나서 또 김장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또 설날 오고, 또 설날 준비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겨울 뭐 이런 거, 이게 할 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목적을 요 위에다 적어놨어요. 심리적 만족,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진으로 남긴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그걸 한번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바구니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바구니를 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이런 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목적은 행복감 증대고, 목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진도 찍고 감사하다고 말도 하고 꽃바구니 만들고 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게 다 구체적이죠. 책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다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전개 단계에서 정원으로 이동해서 정원에서 쭉 산책을 해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함께 대화하고 웃으면서 표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이제 꽃바구니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서로 감탄하고 즐거움을 공유하고. 요게 이제 됐고, 요것을 하는 이 농장이 유농장인데, 여기 통영이에요. 통영. 바닷가가 보이는 섬인데, 이 농장은 원래 이분이 체험농장, 교육농장 하기 이전에 여기가 원래 과수원이었어요. 여기 지금 한 4,700평 되는 이 땅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감귤, 유자, 복숭아, 감 뭐 이런 걸로 과수원을 하면서 자기 전업적으로 이렇게 살고 아이들 과수 팔아서 키우고 그랬던 농장인데,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과일나무를 조금씩 뽑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 심고 꽃 심고 해가지고 이 과수원이 지금은 20권이 되어버렸어요. 20권이. 그래서 이름이 해솔천 정원인데 경남 통영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지정 민간 정원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생화 240종, 나무 110종 굉장히 많아요. 민간 정원으로 지정이 되려면은 나무 110종에 대해서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인증에 대해서 이거 못 받으신 분 있으면은 여기 지금 세부 가져오셨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무 110종이면 이 110종의 학명을 전부 찾아가지고 어느 종, 어느 속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락지나 학명까지 다 적어야 돼요. 110종에 대해서. 야생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40까지 110까지, 350까지죠.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서 적어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이제 민간 정원으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치유농장을 하는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여기 농장에 봄, 여름, 가을 3계절 꽃이 있어요. 겨울에는 살짝 동백꽃이 있어요. 근데 동백 잎사귀들이 굉장히 푸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여기서 채취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농장 안내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 꽃바구니 꽃들을 갖다 직접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전업주부들인데 이런 거 만들어 할 때 여성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만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 60대, 70대 노인들도 이런 거 만들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얼굴이 보면 막 행복 호르몬이 막 팍팍팍팍 나오는 게 보여요. 근데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해요. 이런 걸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가정 일로부터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잘 만들어진 이것을 나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 사진만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이게 배경이 하얀색 배경에 꽃이 피다. 그대 얼굴에 그대 마음에 이렇게 짤막한 시까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 사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사진만 보고 다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게 요 사진만 딱 보면은 뭐 어디 그냥 멋지게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요걸 보면은 체험장 안에 요거 딱 걸어놓고 그 안에서 이게 사진만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뒤에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조그마한 거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진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나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8일을 한다면은 이렇게 꽃바구니도 만들어 보고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것을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리스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채취해 가지고 이것을 차로 만들어 먹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일도 그래서 8일이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원예 치유농장 뜨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 해가지고 특수교육 대상 10명 해가지고 여기 뜨락이라는 농장은 저기 경북 대구 밑에 경산에 있는 농장이에요.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4회기 1회기는 친구야 걱정하지 마 2회기는 토닥토닥 내 친구 3회기는 너랑 나랑 우리랑 4회기는 고마워 친구 해가지고 4회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건 직접 해봤어요. 진흥청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봤을 때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23%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했고 돕기 행동은 58% 증가했다. 요 내용은
여기 치유농업사 그 길라잡이 교재 있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치유농업사 길라잡이 교재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니. 왜 안 가지고 계세요? A반은 다 가지고 있던데. 그러면은 이따가 점심시간에 검색 잘 하시는 분이 치유농업사 길라잡이 1권, 2권, 3권이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구글에서. 저기 그 진흥청의 농사로 사이트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단톡방 있죠?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공유를 하세요.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다음번에 드릴 테니까. 근데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치유농업사 길라잡이 1권 있고 2권 있고 3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읽어보지는 마시고 쭉쭉 보세요. 그 굵은 글씨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거 하는데 한 1시간 걸릴 겁니다. 조금 빨리 하면은 30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노력은 좀 해보셔야 돼. 그리고 제가 그걸 읽지 말라는 이유는 그 읽기 시작하면은 재밌는 부분, 읽고 싶은 부분 읽으세요. 근데 처음부터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 안 읽어요. 그게 1000페이지가 되거든요. 1권, 2권, 3권 다 하면 한 1000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읽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보라는 이유는 거기에 자원이 뭔지, 대상이 뭔지,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 치유농업사 자격증 과정에 그 교재이기 때문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평가 방법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거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보니까 이게 지금 단위활동 계획이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것을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최대한대로 근접하게 짜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인증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참고를 하면서 최대한대로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한 칸에 몇 줄, 몇 단을 써놓고 그냥 이 프로그램 하나에 그냥 대략 이렇게 해놓으면은 심사위원들이 성의가 없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치유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주제가 걱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 인형 만들기 이게 이제 활동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화솜으로 걱정 인형 만들기를 해요. 이렇게 시간 15분 동안에 걸쳐서. 그 다음에 내면 탐색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치유적 개입입니다. 아까 치유 활동 내면 탐색하기 여기 읽어보시면은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여 불안, 걱정, 부정적 생각이나 느낌을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걱정 인형이 가져가라고 하고 동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 걱정을 이 인형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인형 만들기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치유적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했구나. 근데 여기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례도 있어요.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물 사례도 있고 식물 사례도 있고 곤충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참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강사가 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다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저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못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본단 말이에요. 써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따가 좀 더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계획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충청북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치유 농장 슬로우 파머라는 농장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면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미리 전화하고 한번 가보세요. 상반기에 8번, 하반기에 8번, 여기 초기 치매 환자 대상으로 20명씩을 이렇게 했어요. 22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상을 받았는데, 이제 정원을 계획하고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느끼고 즐기는 프로그램과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접목하여서 운영하는 우리 정원에 놀러 오세요라는 큰 타이틀이고요. 하반기 때는 나의 인생책 해가지고 이게 초기 치매 환자 이분들 대개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유아 시절부터 현재까지 삶을 유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현재로 나눠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하며 매 회기마다 자연물 공예를 진행한다. 그래서 이때 그림 그리고 글로 표현하고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이 둘 다 너무 잘 됐어요. 좋았어요. 충북 어디에 있어요? 충주, 수안보. 네. 슬로우 파머라고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반기 때 한 거, 1위기 때 4명씩 그 팀을 나눠가지고 뭘 심을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두 번째 와서 이렇게 심고, 세 번째 와서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텃밭 가꾸고, 네 번째 와서 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내용들 잘 보세요. 다섯 번째 와서 또 이런 거 하고, 여섯 번째 와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와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와서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건데, 요거 지금 1위부터 8위까지 쭉 한 거, 그 내용 비슷하게, 이건 조금 다른 건데, 그 내용 비슷하게, 아까는 그 제목이 좀 달랐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계획서 해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그 실로팜을 정성훈 대표가 올 봄에 한 거예요. 지금 아까 한 거와 거의 비슷한데 2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미 다 한 거예요. 정신장애 환자 1명. 그리고 첫 번째 왔을 때 슬로우 파머 소개하고 텃밭 이름 정하고, 이건 주제고, 자, 단위 활동을,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가족 소개하고 숲과 친해지고 작물을 심고 꾸며보고, 두 번째 왔을 때는 트레킹하고, 세 번째 왔을 때 트레킹하고, 네 번째 왔을 때도 트레킹이고, 트레킹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여기는 그냥 한 20분은 그냥 다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활동 이런 것이 들어가도 좋아요. 근데 트레킹이라는 것은 오래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트레킹하면서 꽃을 찾고 채취하고 그것으로 그 꽃으로 꽃바구니 만드는데요. 그 다음에 트레킹하면서 산나물을 이때는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페스토를 만들고, 채소를 이번에는 수확을 하고 말려보고 꽃차 만들고, 그 다음에 꽃차를 마시면서 향기 맡고 뭐 빙고 게임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단위 활동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세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 양식에다가 제가 지금 맞춰놨는데 주제가 있고 단위 활동이 있어요. 이 단위 활동이 하나 둘 셋, 이것은 2시간 동안에 내가 크게 이 세 꼭지를 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각 단위마다 그 세부 목표가 오른쪽에 이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가족을 소개해요. 농장 및 참여자 간의 친밀감 형성. 그 다음에 텃밭계획 조성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인지력 증대. 세부 목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른쪽에
여기는 지금 굉장히 되게 목적처럼 막 크게 썼는데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 계획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자세하게 쓰는 거. 요게 이제 새 단위활동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식물의 성장과 나의 성장 해가지고 그 하나를 갖다가 이제 도입,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 전개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식사하고 나서 제가 쓴 방법들을 알려주고 이제 구체적으로 쓸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저쪽에서 요청한 사항이 오늘 12시 40분에 좀 와달라고 했으니까 식사를 11시 40분 그리고 오후 시간은 12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식사하러 가시죠. 활동 계획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장에 기록해야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둘이 같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제 먼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프린트물에 이 첫 번째 거. 첫 번째 건데 요거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트북 가져오신 분들이 노트북 가져오신 분 저기 뒤에 한 분 있고 또 다른 분들 또 지금 한 분 꺼내고 계시고 또 한 분 꺼내고 계시고 또 꺼내고 계시고 예, 노트북 가져오신 분들은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여러분들 아마 단톡방에 올렸을 거예요. 그죠? 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파일에다 바로 작성을 하시고 노트북이 없는 분들은 종이에다 작성을 합니다. 종이에다 작성하시면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찍찍 긋고 다시 작성하시고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작성을 하실 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 여기 대상자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상자를 적으라고 하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적는 분이 있어요. 이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노인은 노인 이렇게 적으시고 노인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더 좋아요. 또 노인 중에서도 여성만 할 것인지 남성만 할 것인지 노인 중에서도 또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보호기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그런 데 다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노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노인들을 노인이면 노인이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적은 대상으로 해서 자, 여기 8번 있단 말이에요. 8번을 뭐 할 것인지 첫 번째 만나면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가족 소개하고 서로 소개하고 두 번째 만나면 안부 묻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할 것인지 크게 한 3가지 정도 적으시고 두 번째도 한 3가지 정도 적으시고 이 단위 활동을 먼저 쭉 적어주세요. 주제도 아직 꺼내지 마시고 단위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여기서 한번 끄집어내 볼 겁니다. 목표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주제를 적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을 채워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간을 지금부터
40분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활동은 어떤 그 단락단락 제목이 없이 그냥 단위 활동을 무조건 3개씩. 그러니까 단위 활동을 뭐 할 것인지 그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숲속 트레킹 또는 꽃을 채취하기 또는 채소 직접 수확하기 이런 것들은 내가 뭘 하겠다 저거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주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주요 활동. 한번 왔을 때. 그래서 이 단위 활동을 쭉 적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목표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주제도 적고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적을 텐데 일단은 먼저 대상을 먼저 적으셔야 돼요. 대상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활동이에요. 자,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그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또 질문 있으면 저한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를 한정을 두면 어떻게 되니? 오는 방문객이 너무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네. 대상자를 한정을 두라는 것은 이 지금 이 전체 계획서는요 한 대상자가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 조현병 환자 10명이면은 이 10명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8번째 오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계획서는 이 처음에 그 대상자가 8번 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계획상 일반인 어린이를 대상으로서 할 계획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8번 쭉 같은 어린이들이 오게 그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 진흥청에서 요구하는 이 전체 계획서는요 그 같은 사람들이 8번 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사람이 아닌 또 8번을 오게 하는 그런 식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왔다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린이들이 왔다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어린이들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인정 안 해줘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같은 대상을 8번으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8번을 하기 전에 사전 측정을 하고 8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사후 측정을 하고 그래야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가 한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정해버리면. 잠깐만요. 수요가 한정이 되죠. 예. 그래서 수요가 한정이 되는데 그렇죠. 농가는 뭔가를 소득을 올리고자 해서 목적인데 그게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같은 대상이라고 그게 얼마가 되겠냐고 그 수요가. 자, 그래서 네. 이 전체 계획서는 대부분은 그 농장들이 작성하는 걸 보면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는 경우는 대개는 기관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만 가능할 거예요. 예. 근데 이 농장이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런 약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대상만 가지고 하는 게 농장의 전체 수입이 아니고 이거 하면서 또 체험 들어오고 체험도 하고 본인들이 하는 것은 다 하는데 치유농장 치유 프로그램은 최소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이런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야 치유농장으로 인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세종시에 사회적 기업이 저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치매 환자들과 그 환자 저기를 그 프로그램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도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제 그건 못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쩐지 모르는데 해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돈도 안 되고 몇 사람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치유농업을 하려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 모델 방법을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체험농장을 해보신 분들은 체험농장을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하는 것이죠. 이런 고객들로까지. 그래서 이런 수요가 충분히 많은 농장들이 소수이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농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만 그걸 자기들의 소득으로 생각한다면은 벌써 이렇게 준비가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준비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하고도 이제 저하고도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저기를 심정을 토를 하는데 자기 집사람은 그 고생을 한 만큼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빨리 문 닫자 빨리 손님 받지 말고 그만하자 마누라하고 굉장히 그 신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문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제대로 이거 뭔지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월달에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사업 계획서 작성하면서 그런 걸 쭉 볼 겁니다. 내가 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분들이 몇 번이나 올 것인가. 그래서 대략적인 매출을 생각해보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업 계획서를 하면서 경제성 분석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치유농장들이 이게 막 붐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이걸 내가 얼마씩 받아야 되는지 이걸 하는데 내 노동력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버린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그만큼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시작한 거죠. 예,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많은 사업들이 지금까지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 하고 체험농장 하니까 하고 체험마을 하니까 하고 그러면서 대부분은 다 이거 돈 안 드네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마을들은 뭐 10개 시작하면 9개는 다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이제 선진지 견학 하기로 해요. 가서 선진지 견학은 그래도 우리 전국에서 잘 나간다고 뭐 최우수를 받았니 그런 데를 방문을 딱 해보면은 그냥 그 내면적으로 그 주인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다고 그 1등 최고를 했는데도 그런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로그램대로 그냥 물론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교육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그냥 해보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보고 이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은 그것도 교육의 효과인 것이고 맞아요. 이걸 하라고 해서 하라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내가 어떤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8번을 뭘 할지 이런 건 작성할 역량을 키우는 거니까 그거는 또 그렇게 해보시고. 네. 하나 8일짜리가 4명이 같이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개가 있어요. 되게 잘하는 저분은 저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분도 예산인데 여기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이용한 채용을 할 거고 치유를 할 거고 대상자는 그래도 같은 프로그램 내용 비슷하게 지금 자원이 간단한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동작은 같다 프로그램도 숟가락으로 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봤을 때 프로그램이 서로 거의 90%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 거를 딱 어디는 따로 작성을 해보세요. 거의 비슷하다. 왜냐면은 진행할 때 당첨 결국에 진행을 할 때 달릴 거예요. 진행자가 그리고 대상자도 그럼요. 대상자도 온 사람이 똑같이 저직하고 여덟 번 똑같이 저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만지는다든가 그러면 한우고 그런 거니까 자원이 같지만 그래도 그 농장에서 소비용을 비용하지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파리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할까 이런 따로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적당한 경영도 굉장히 어쨌든 이게 지금 중요한 아시겠지만은 이 프로그램하고 다음 달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 사업 계획서 쓴 내용하고 얘하고 아니 사업 계획서 안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짜는 게 그때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바꿔도 그거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 짜세요. 그리고 오늘 노트북으로 하지 않고 수기를 쓴 분들은 집에 가셔서 노트북 여쭤서 공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나갔어. 난 뭐가 깔렸는지도 몰라. 컴퓨터 쳐다본다. 그 다음에 바꾸다가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다른 거 많이 써요. 그냥 3개씩 쓰면 세계에서 쉽게 못 그렇게 하려다가 저 다른 거 지금 그렇게 쓰는 거야. 일단 이거를 쓰고 대상자. 이거를 쓰고 이거를 쓰고 그거를 쓰는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찍어요. 쓰기 전에 가지고 있는 가지고 근데 연필은 왜 필요 없어? 완전 다른 종류. 대단한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다들 알고 뭘 쓰는 거 보면. 아니요. 뭐 해요? 어? 왜 다 찍어야지. 이거 아니? 왜 핵인데 하루 일정을 여기서 봤지? 대체적으로 틀문자로 핵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